부를 이루기 위해 부자들의 책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부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인 나폴레온 힐을 직접 만나고 그가 말해주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늦은 밤 심야 영화를 보기 위해 힐과 난 극장을 방문했다. 영화표와 씹을거리를 산 뒤 정해진 좌석으로 가서 앉았다. 어느덧 깜깜하게 불이 꺼지고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음향이 흘러나온다. 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다. 인생은 영화와 같아. 누구나 기승전결을 가진 인생사를 가슴에 품고 살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와이즈 컨트리.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 아이의 이름은 나폴레온 힐이었다. 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의 아버지이며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이었다. 성공 가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은 총 7가지의 전환점을 통해 만들어졌다. 19살이 된 힐은 속기사로 취직을 하게 된다. 힐은 정직함을 내세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갔고 그의 청렴한 모습에 반한 고용주는 그를 19살 나이에 350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승진시킨다. 승승장구. 딱 힐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고용주의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결국 파산에 이르자 그의 직위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랬다. 고용주는 재산을 잃었고 힐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것이 힐이 말하는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 첫 번째 실패였다. 회사를 나온 힐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거대 목재 공장의 관리자로 취직하게 된다. 그는 역시 첫 회사와 마찬가지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고용주는 힐의 그런 모습에 동업을 제안하게 된다. 동업을 통해 급여가 아닌 지분으로 돈을 벌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돈이 쌓여갔다. 그렇게 힐이 성공으로 다가가던 해는 1907년이었다. 그 당시 미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은행과 같은 기관이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다. 신흥시장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말 그대로 최악의 리스크에 노출된 미국의 경제 상태. 이런 상태에서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발생하며 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은행들은 준비금이 부족해지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 대량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뱅크런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월가는 직격탄을 맞으며 50% 가까이 폭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07년 미국의 최악의 경제위기인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힐의 회사는 부도가 나며 그는 무일푼이 되었다. 이것이 힐이 말하는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 두 번째 실패였다. 회사에서 잘리고 사업이 부도나자 힐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자 마음먹는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변호사였다. 변호일을 하기 위해 힐은 법률대학에 진학했다. 이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밥 테일러 매거진즈 힐의 인생을 바꾼 앤드루 카네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카네기는 힐에게 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부의 비밀을 알아보기를 제안했고 힐은 승낙한다. 그러나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벌어야 하는 조건이었기에 힐은 낮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법률대학을 다니면서 법을 공부했다. 힐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때에는 아직도 자동차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넘치던 시대였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몰랐고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힐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동차도 기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것이고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일반 기계공들을 모아두고 자동차의 조립과 수리에 대한 강의를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한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의 강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을 들으려는 엔지니어들로 가득 찼다. 그렇게 힐은 월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며 다시 부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힐의 사업을 눈여겨보던 은행은 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테니 사업을 확장해보라고 제안한다. 힐은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확장했지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를 도와주는 조력 집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점이 늘어날수록 힐의 사업은 엉망진창으로 변했고 결국 매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힐에게 사업 확장을 제시하며 많은 돈을 빌려주던 친구가 탔던 은행은 그의 사업이 잘 안되기 시작하자 담보를 빌미로 힐의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며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을 경험했다. 사업에 실패한 힐은 가족에게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를 딱하게 본 처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취직하게 도와준다. 회사의 재무는 탄탄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자들과 오랜 호흡을 맞춘 직원들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정해진 날이 되면 급여를 정확하게 정산해 주었고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도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삶. 힐은 문득 책상에 앉아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오게 된다. 이것은 힐이 겪은 네 번째 전환점이자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회사를 퇴사한 힐은 시카고로 건너가 사탕 제조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베시로스 사탕회사를 설립한 힐은 그의 동업자와 함께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80여 곳의 도시에 지점을 둘 정도로 사업은 크게 성공한다. 힐은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그의 동업자는 그렇지 않았다.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자 동업자는 사업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에 힐을 사기죄로 고소해버린다. 당연히 잘못이 없었던 힐은 무죄가 선고되고 이제 역으로 동업자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다.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사탕회사는 온전히 힐의 것이 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러나 힐은 동업자를 고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탕회사를 그에게 넘긴 채 사업을 접게 된다. 복수는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인생의 다섯 번째 전환점이었다. 사업을 포기한 힐은 미드웨스트 지역의 한 대학으로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광고와 영업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다. 첫 강의가 끝나는 순간 학생들에게 큰 박수가 쏟아졌고 그의 강의는 빠르게 학생들 사이에 명강으로 퍼져나갔다. 오죽하면 주변의 지역 대학의 학생들도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올 정도였다. 힐은 대학에 얘기하여 정식 강의를 하기로 협의했는데 그 해는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해였다. 그의 강의를 수강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이 전장으로 끌려갔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던 7만 5천 달러의 등록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때 힐은 윌슨 정부의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정부와 일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1를 제시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었으며 소신이었기에 사업이 실패해도 소신을 깨지 않았다. 그렇게 힐은 다시 빈털터리로 인생의 여섯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다. 1918년 11월 11일 끝이 보이지 않던 1차 대전이 종전되고 힐과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돌아온 힐은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힐의 황금률이란 잡지로 출간했다. 그의 첫 번째 카네기 프로젝트 도전이었다. 월급 줄 돈도 없던 힐은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을 해가며 잡지를 만들었고 윌슨 정부 일을 하며 알게 된 인쇄업자 윌리엄스의 도움을 받아 출간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힐의 잡지가 잘 팔리게 되자 윌리엄스는 힐의 지분을 빼앗아가려 했고 힐은 이러한 배신에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인쇄 및 발간을 윌리엄스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잡지에 대한 지분 역시 윌리엄스가 높았던 것이다. 결국 힐은 잡지에서 손을 떼고 모금을 통해 자신이 직접 출판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힐의 두 번째 잡지는 나폴레온일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잡지였는데 황금률의 내용에 성공 철학을 추가로 담아 출간했다. 그의 두 번째 카네기 프로젝트 도전이었다. 잡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성공하며 힐은 순식간에 성공에 관한 강연자 자기계 발자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힐은 잡지를 출간하면서 여러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풀렸다.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도 그 중에 하나였다. 힐이 공들여 준비하던 이 프로젝트는 이사회 임원 2명의 비리로 인해 폐지되고 그로 인해 힐이 하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다. 다시 한번 빈털터리가 된 힐은 강연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돈 멜릿이라는 신문 발행인을 만나게 된다. 멜릿은 그의 목표를 알고 있었고 카네기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자신이 속해 있는 켄턴 지역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켄턴 지역의 갱단은 아편을 밀수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뇌물을 받고 이런 것을 눈 감아주고 있었다. 힐은 주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곧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다. 멜릿으로 인해 수배가 된 갱단과 비리에 연루되어 해임된 경찰이 그를 찾아가 총으로 쏴 죽인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힐에게도 똑같이 가해졌지만 힐은 간신히 몸을 피해 스모키 산으로 도주하여 1년을 숨어 지내게 된다.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힐은 어느 날 카네기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운둔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떠나게 된다. 1928년 필라델피아에서 힐은 자신의 철학을 담은 성공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며 힐에게 큰 부를 안겨다 주었다. 그의 세 번째 카네기 프로젝트 도전이었다. 이 시대엔 산업의 발달로 소득이 높아졌고 사람들은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했다. 문제는 산업의 발달로 과잉 생산된 제품이었다. 제품은 팔리지 않아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는데 사람들의 급여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가치는 극도로 높아지고 있었다. 버블이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1929년 미국 경제위기는 주식시장의 폭락과 함께 찾아왔고 힐이 쌓아온 모든 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파산한 상태의 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며 월슨 정부에서 루즈벨트 정부로 변화가 일어났다. 윌슨 정부에서 일하던 힐은 루즈벨트 정부에서도 러브콜을 받았고 윌슨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달러만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하나는 남아있었다. 카네기 프로젝트를 완수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1937년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대공황의 불길은 꺼져가고 있었고 힐은 모든 것이 파괴된 끔찍한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오명을 벗어내고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줬고 책은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그렇게 힐이 열망하던 카네기 프로젝트는 완수되었고 그는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어떤가? 자네 상황이 나보다 어려울 수도 편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내 인생도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수많은 성공을 했고 수많은 실패를 했네.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한 나의 모습만을 기억할 뿐이지. 내가 카네기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야. 나의 열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 스스로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사람들은 끈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의 인생은 온전히 자네의 것이야. 자네의 인생은 자네가 책임질 권리가 있어.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은 자네야. 그리고 영화의 엔딩은 영화관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볼 수 있다네. 어느덧 끝이 난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었고 영화관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오늘은 십장 끈기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끈기 있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대하다고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끈기 있게 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끈기를 가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평일에 12시간을 일하고 6시간을 블로그, 독서, 유튜브, 주식 투자, 사업 계획을 구상하면서 수면은 4시간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즐겁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하기 싫은 날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한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끈기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성공의 사다리는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